뭐 가설이긴 한데 올해 중순 때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요. 자산 매입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대놓고 타국가에 있는 그 비축유까지 모두 소진하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자산 매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죠. 벌써 한 6개월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 그러면 소비자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각종 공산품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노동 지표가 좋아졌어요. 생산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워커가 필요한 거죠. 노동 지표가 올라간다는 건 개인의 그 소득 수준이 좋아진다는 거죠. 다 좋아지는데 뭐가 문제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어느 적정선을 벗어나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동반시키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재화들의 가격이 상대적인 가치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가 대비 나의 갖고 있는 재산이 가치가 저하된다 그러면 이걸 올리려고 하는 투기 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무리해서 이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재화를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이 재화들을 다시 사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채를 이제 대출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금리예요. 그럼 이 물가지수 올라가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빌려줬었던 대출 부채 내용을 대출 리스크를 높여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야지 대출을 덜 받게 되겠죠. 그래야지 이 소득 수준이 적정선을 아직 오지 못했는데 이 재화를 가지려고 하는 힘이 약해질 것이다. 하여간 이렇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었을 시 이미 인플레이션은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죠. 크게 봤을 때 소비재 제품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뭐 먹거리에서부터 소비재 제품 그리고 자동차 뭐 휴대폰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품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온 국가이기 때문에 차등이 좀 약해 보이겠지만 개발도상국을 필두로 해서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까지 모두 다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미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제 등락세가 크게 갈려질 것이다.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많이 입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달러 보유율 그리고 금 보유율 국가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부채 비율 요 내용들과 함께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 부자들이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무너지게 되는 초입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현금 보유 비중과 유동성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현금 보유 비중이 있는 사람이 달러 보유율을 높이는 게 좋고 금 보유 비율은 사실 이게 부가세가 붙어지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는 순간부터는 이제 수익에 대한 내용의 세금적인 부분이 리스크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금을 사라는 얘기는 뭐 개인적으로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군이 이제 나왔죠. 그게 이제 코인이죠. 코인에서 이제 비싼 종목을 하지 않고 코인 쪽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좀 가져볼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코인의 지수 방향이 7천만 원 선의 지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의 주도국이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6만 불을 지지하거나 여기 지지선을 지켜낸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6,8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물론 우리 기준이긴 하죠. 그로 인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위의 내용들을 쫙 말씀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제가 다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현재점까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테이퍼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물가 잡아낸 거는 저는 솔직히 잘했다고 봐요. 그냥 먹고 살기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들 뭐 정부 탓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수순이거든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했고 거기에서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 자금은 당연히 시장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 가야 된다. 돈 많이 빌렸으면 돈 갚아야지. 계속 돈 빌려서 살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된다고. 국가 부채율 높아지면 갚아야지. 안 갚고 계속 그렇게 놔두면은 이게 금리가 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빌려도 상관없는데 금리 인상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자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국가 부도까지는 안 가겠죠,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어느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부채 탕감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